KKMD 864와 생산, 조립, 정비 기술 이전으로 폴란드에서 만들어지는 K2PL, 터키 알타이처럼 K2 흑표 경쟁 플랫폼 될 가능성은? (2025년 8월 27일) 해외 군사 전문지 아미 레커그니션은 터키가 개발한 주력 전차 알타이 T1 세대가 곧 실전 배치될 것이며, 이는 기술 도입 중단으로 인한 수년간의 개발 지연 사태와 독일 등의 금수 조치, 그리고 지나치게 야심만만한 개발 일정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나온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터키 알타이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K2 흑표를 플랫폼 레퍼런스로 삼아 2008년부터 개발된 터키형 주력 전차로 현대 로템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지원 및 제조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터키 육군의 요구사항에 맞춰 차체 길이와 전투 중량을 증가시키고 자동 장전 장치 대신 장전수가 포함된 4명의 승무원과 터키 기술로 만들어진 전자장비 및 장갑을 채택하는 등 상당한 수준의 현지화가 이루어진 주력 전차이기도 합니다. 터키 알타이 개발에 투입된 시간은 지금까지 무려 17년.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바로 파워팩으로 두산 DV27K 엔진과 S&T 다이내믹스 EST15K 변속기로 구성된 한국형 파워팩을 도입함으로써 비로소 알타이는 양산 과정에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터키 정부는 터키 방산기업 BMC 파워에서 개발한 국산 1500마력 바투 엔진을 장착한 알타이 T2 버전을 2028년에 출시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엔진뿐만 아니라 변속기도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즉, 터키가 100% 자력으로 수출할 수 있는 알타이 T2가 언제 등장할 수 있을지는 아직도 장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터키가 현대 로템의 도움을 받아 개발한 주력 전차 알타이가 세계 주력 전차 시장에서 K2 흑표와 경쟁하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알타이와 K2 흑표의 성능과 장단점을 비교해보고 세계 시장에서 어떻게 부딪히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는 생산, 조립, 정비, MRO에 관한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에서 생산될 K2 흑표의 파생형 K2PL이 터키의 알타이처럼 K방산의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떤 대응책이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해외 군사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이 2025년 8월 24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본 뒤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레커그니션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2025년 8월 21일) 폴란드 텔레비전 채널 TVP 월드가 보도하고, 대한민국 현지 매체 한겨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대 로템은 폴란드를 K2 흑표의 유럽 생산 및 유지 보수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이러한 산업적 전환은 폴란드 국방부와 현대 로템이 체결한 약 65억 달러, 하나 9조 원 규모의 2차 실행 계약에 따른 것으로 2022년에 맺은 기본 계약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는 것이다. 새로 체결된 2차 계약에는 K2 주력 전차 180대 추가 공급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중 64대는 폴란드의 작전 요구에 맞게 설계된 K2PL 구성으로 납품된다. 특히 이번 계약에서 중요한 부분은 생산, 조립, 정비, MRO 기술의 전면적인 이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초 세대의 K2PL만 대한민국 현지에서 제작되며, 나머지 61대는 글리비체에 있는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 PGG의 자회사 부마르 와벤디 공장에서 조립될 예정이다. 현재 이 공장은 유럽 지역 장갑차 생산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2차 계약은 2022년에 협정된 33억 7천만 달러, 한화 4조 5천억 원 규모의 기본 계약에 기반한 것으로, 당시 폴란드는 지역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주력 전차 전력을 긴급히 보강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해결책으로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K2 주력 전차 180대를 도입하는 기본 계약을 체결했었다.
초기 계약 물량은 2022년 말부터 인도되기 시작했으며 2025년 중반 기준으로 150대 이상의 K2 주력 전차가 폴란드 기갑여단에서 운용되고 있는 중이다. 기본 계약이 규정한 최초 180대의 납품은 올해인 2025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대한민국과 폴란드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전략적 틀에 따르면 통틀어 최대 1,000대의 K2 주력 전차가 도입될 계획이며 그중 대부분은 폴란드 현지에서 K2PL 구성으로 생산될 예정이다. K2PL에는 강화된 장갑, 폴란드산 첨단 통신 및 전장 관리 체계, 나토 규격 인터페이스, 유럽 지형에 맞춘 설계 등이 추가된다. 본격적인 폴란드 현지 생산은 2026년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2035년까지 K2PL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대한민국 현대로템과의 산업협력의 영향력은 단순히 폴란드의 화력을 강화시키는 수준을 넘어 폴란드를 유럽 내 K2 주력 전차의 생산 및 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만들 것이다. 중요한 생산 노하우 전수와 현지화된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폴란드는 신형 전차 K2PL을 생산 및 지원하고 유지 정비할 수 있는 역량뿐 아니라 미래 등장하게 될 K2표의 파생형 K2PL을 나토 및 동맹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개발하고 현대로템이 생산하는 K2 흑표는 첨단 화력, 기동성, 방호력을 겸비한 4세대 주력 전차다. 120mm 활강포, 자동 장전 장치, 고성능 파워팩, 능동 보호 시스템이 장착된 K2 흑표는 복잡한 지형과 전자전 환경에서도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나토 상호 운용성 및 중부 유럽 환경에 최적화된 K2PL 버전은 강화된 장갑, 원격 사격 통제 체계, 폴란드제 시스템이 추가되었다. 2025년 현재 폴란드는 유럽 내에서 유일하게 K2 표를 운용하는 국가이지만 여러 유럽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 현지에서 곧 대규모 생산이 이루어지게 된다. 주력 전차 경쟁 입찰을 진행하며 K2 표를 차세대 전차 후보로 평가했던 노르웨이는 마지막 순간에 독일 레오파드 2A7을 선택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K2 표는 여러 부문에서 최종 후보로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고 기술적으로 앞선 플랫폼으로 평가받으며 유럽 시장에서 현대로템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또한 유럽 군사 전문지들의 보도에 따르면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도 폴란드 K2PL 프로그램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동 조달, 상호 운용성, 비용 분담 가능성 때문에 폴란드에서 생산될 K2PL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 PGG와 협력해 유럽 내부에서 K2표를 공동 생산하겠다는 현대로템의 전략은 더 빠른 납품기일과 유럽연합 EU에 기반한 수명 주기 지원 시스템을 보장함으로써 K2 흑표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지역 국가들에게 더 큰 매력으로 다가서는 요인이 되고 있다. 폴란드가 유럽에서의 허브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현대로템은 나토 동부 전선에서 입지를 확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구형이 된 서방 주력 전차에 대한 현대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만약 K2표를 추가로 도입하는 유럽 고객이 등장한다면 K2PL 버전 수출 물량을 폴란드 현지에서 바로 생산하여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산업 파트너로서의 폴란드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현재 이용 가능한 최첨단 주력 전차 플랫폼들 중 하나를 제공하여 유럽 기갑 전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 군사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이 2025년 8월 24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폴란드와 새로이 체결한 2차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K2PL을 생산하고 조립하고 정비, MRO 하는 데 관련된 기술들이 폴란드에 전면적으로 이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신형 전차 K2PL을 생산 및 지원하고 유지, 정비할 수 있는 역량뿐 아니라 미래에 등장하게 될 K2표의 파생형 K2PL을
나토 및 동맹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아미 레커그니션은 분석하고 있죠. 그렇다면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란드에 K2PL을 생산, 조립, 정비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전해 준다면 장래 폴란드가 터키처럼 대한민국의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장래 주력 전차 시장에서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경쟁자로 등장할 위험성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폴란드가 K2PL을 대규모로 생산하고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유럽 시장 내에서 발생하는 후속 주력 전차 수요를 독자적으로 소화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 EU 회원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유럽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조달 절차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송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러시아를 1차적으로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나 발트 3국 그리고 루마니아처럼 지리적으로 근접한 나라들 역시 가까운 폴란드에서 주력 전차를 구매하는 쪽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폴란드가 K2 주력 전차의 유럽 허브로 자리를 잡고 독자적인 생산 및 정비 능력을 지니게 되면 대한민국을 거치지 않고서도 K2 흑표 계열 주력 전차 도입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따라서 대한민국이 폴란드로 이전해주는 기술과 지적재산권, IPR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따라 몇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파워팩, 포신, 사격 통제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은 계속 대한민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제한적 기술 이전의 경우와 폴란드가 독자적으로 K2PL을 개량해 제3국에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인 기술 이전을 해주는 두 가지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외신으로는 K2PL을 폴란드 현지에서 조립, 생산, 정비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 이전이 있을 것이라는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제한적 기술 이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형 파워팩, 사격 통제 시스템, 능동 보호 시스템 APS 등 K2PL에 적용되는 핵심 첨단 기술은 여전히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국내 협력업체가 원천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기술 이전이 되는 경우 폴란드와의 협력 관계는 협력적 허브 모델 혹은 제한적 경쟁자 모델로 발전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협력적 허브 모델은 폴란드가 현지에서 K2PL을 조립, 생산, 정비하면서 유럽 시장을 상대로 수익을 내고 대한민국은 핵심 부품을 공급하면서 수익을 내는 모델로서 경쟁 관계가 아닌 역할 분담 관계라고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미래 시장을 두고 양국 간 마찰이 가장 적게 일어날 수 있는 윈윈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그에 비해 제한적 경쟁자 모델은 폴란드가 K2PL 유럽 수출과 정비, MRO에 관한 정권을 행사하고 대한민국은 유럽 시장을 제외한 중동이나 아시아, 남미 시장에만 접근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러한 제한적 경쟁자 모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은 폴란드가 향후 수십 년 이상 K2PL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노하우와 유럽연합, EU로부터 연구개발, R&D 자금을 지원받아 체득한 핵심 기술이 결합되는 경우 유럽을 제외한 다른 해외 시장에서 터키 알타이처럼 대한민국의 잠재적 경쟁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기술 이전 계약 조항에는 재수출이나 제3국으로 판매할 때 기술 이전을 해준 나라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재산권 IPR 제한 규정이 포함되고 제한적 경쟁자 모델이 채택된다고 해도 짧은 시간 안에 폴란드가 핵심 기술을 내재화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만에 하나 폴란드가 해외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자로 등장하게 된다고 해도 그날이 그렇게 빨리 다가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폴란드에 K2PL 조립, 생산, 정비 관련 기술을 이전해 주는 경우라도 다음 세 가지 대응책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핵심 부품 및 기술에 대한 폴란드의 종속성을 계속 유지하고, 둘째, 지적재산권 IPR을 통한 K2PL 수출 승인권을 계속 유지하며, 셋째, 되도록이면 잠재적 경쟁자로 만날 수 있는 제한적 경쟁자 모델이 아닌 역할 분담 체계인 협력적 허브 모델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KKMD는 여러분들께서 챙겨봐 주시는 광고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다면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